네, 반갑습니다. 피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 내가 기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막 시작할 때 일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초반에 마음가짐이라든지 생각, 일의 행동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중개업 초반에는 일머리를 어떻게 초반에 이제 가져가야 될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진행이 되면 진짜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의 방향을 잘 못 잡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개업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처럼 그래요. 일의 방향이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죠. 그 중에 내가 한쪽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그 방향대로 나아갔을 때 또 일을 어떻게 진행을 했을 때 나한테 더 피드백이 확실히 오고 효과가 올지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일의 진행 방향이 내 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피드백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초반에 우왕좌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다른 강의들도 있겠죠. 뭐 책도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의 각각의 방식들을 보고 이제 들으면서 이 방법이 나에게 맞을까? 이게 내 스타일에 맞을까를 많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또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면 일의 방향들이 다 조금씩 다르죠. 강의도 마찬가지, 책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 잘 됐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 건데요. 자, 이러한 이유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방향이 너무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 방향을 내가 설정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중개업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일과 일 간의 현장 일이기 때문에 나의 반응과 상황, 시기에 따라 또 다른 결과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 가이드라인을 잡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경험담, 후기, 그리고 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결과나 방식들은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는 방식이구나 하시고 참고로만 하시고 나에게 맞는 가이드라인 방향을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중개업을 시작하는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초반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게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요. 사실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 경쟁 구도, 다루고자 하는 매물, 주변 상황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본인의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중개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업을 하고 또 많은 사업주들을 만나면서 제가 듣고 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리는 공통사항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특히나 중개업 같이 일의 범위가 넓은 가운데 한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선택지를 할 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머리를 골라서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될 때 공통적인 확실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스타일에 맞겠다라고 생각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게 좀 자신이 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자신이 없지만 나는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내가 잘 유지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혹은 홍보 플랫폼을 꾸준히 해서 내가 결과가 일궈질 때까지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스타일이다. 본인의 스타일은 본인이 아마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좀 자신이 있다. 혹은 가장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 가지를 정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력 매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선정이 되셨다면 여러분 각자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스타일대로 방식을 적어도 3개월 혹은 100일 이렇게 꾸준히 진행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을 활발히 만나고 영업을 할 수 있고 주변 중개업소와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시면 주변 중개업소도 매일 이제 인사도 드리고 전단도 돌리고 인사도 나누고 자, 이 방식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 방식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나는 영업 같은 거는 잘 못해 이러시는 분들은 홍보 수단을 통해서 내가 좀 진행을 해보겠다 하시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을 꾸준히 3개월을 그것에 집중해서 운영을 해보시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 내가 DM을 주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 DM을 보내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한 방식들에 집중을 하면서 3개월 동안 꾸준히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DM을 보내보니까 효과가 있어. 이것보다는 이렇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방식도 바꿔보면서 3개월 동안은 본인이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주변 중개업소를 다니시더라도 그렇게 3개월은 꾸준히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자신 있는 방식을 한 가지를 정했다면, 매물은 물론 정해져 있겠죠. 그러한 방식, 영업 방식, 운영 방식을 3개월은 정말 그것에 집중해서 열심히 좀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중개업을 하시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남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됐다,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머릿속에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의 깊이도 없기 때문에 내가 피드백을 많이 못 받아요. 예를 들어 내가 며칠 주변 중개업소 다니면서 인사도 나누고요, 영업도 전담도 돌리고 했어요. 뭐 명함도 돌리고, 며칠 돌려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아닌가? 그럼 블로그 한번 써볼까 해서 또 이제 블로그를 쓰죠. 자, 이렇게 방식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방식들이 자주 바뀌면 그 일의 깊이를 전혀 모릅니다. 내가 자신 있어서 했던 일에 대한 피드백을 잘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 게 있었다면 반드시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보시라는 거죠. 그것에만 집중을 해서. 너무 일의 방식, 영업 방식, 운영 방식에 발을 초반부터 넓히지는 마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내 내면의 영업 스킬이 있음에도 피드백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직에 있어서는 비단 중개업뿐만이 아닌 거예요. 일반 영업 같은 경우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에 대해 피드백을 안 받고 자꾸 이것저것 바꾸세요, 대부분. 근데 보면 우직하게 자기가 정해진 일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저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도 방식을 너무 다각화하지 마시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어떤 일에 내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100일 동안 해보라는 거죠. 중개업은 하지만 방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방향을 설정해 주면 그 방향대로 그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패턴에만 집중해서 그 패턴 안에서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카페에서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블로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블로그를 좀 해봤어요. 이게 아닌가 해서 또 주변 중개업소와 네트워크를 갖기도 하고요. 자꾸 방식을 바꾸니까 이것 조금 손대고 저것 조금 손대다 보면 나중에 둘 다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뭘 할지를 이제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죠.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서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개업 초반에 내가 일머리가 없다 보니까 이걸 집중해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멘탈이 흔들리죠. 초반에 열흘을 해봤어. 한 보름을 해봤는데 반응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영업을 뛰어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이 빨리 안 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기에 누구나 빠른 피드백이나 결과치가 와야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본인이 느끼고 더 발전 방향을 찾기 때문에, 그러한 피드백이 없을 때는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일은 그래요. 그 단계를 묵묵히 참아서 지내왔을 때 내가 피드백을 받는 사람과 그 피드백이 받기 전에 전향하는 사람과 거기에서 갈리거든요.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라 모든 일의 원리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과정까지 가기까지의 어려움과 인내가 있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다 포기를 하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맛보는, 이렇게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피드백을 가질 때까지 꾸준히 해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3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 방식이 나에게 맞는 줄 알았더니만 내가 일을 해보고 영업을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방식을 한번 바꿔봐도 괜찮아요. 100일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적었거나 피드백이 있더라도 내가 일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이제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100일 동안 내가 그 하나의 일에 집중을 했다는 것은 좋은 피드백이든 나쁜 피드백이든 내가 피드백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나에게는 큰 경험과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내가 피드백을 받고 다른 일을 했을 때는요, 나중에 어느 시점 가면 그 전에 했던 내 경험과 기억들이 접합이 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3개월 동안 이 일에만 치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 사랑하는 네트워크에만 치중을 했다. 혹은 블로그나 유튜브라든지 마케팅에만 치중을 했다라고 쳐요. 자, 그런 피드백들이 내가 이 방식을 바꿔서 다른 쪽에 일에 대한 방식을 바꿔서 진행을 할 때도 여기에서 받은 피드백이 시너지가 발휘한다는 거. 일은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겁니다. 어떤 일에 일정 기간 이상 집중해서 투입해서 본인의 역량을 쏟지 않으면 피드백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꼭 100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확실히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한번 일을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급여 생활을 하시거나 정해진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 이제 중개업에 진입을 좀 많이 하시죠.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고 중개업을 해봐야 되겠다. 평생 직장이기도 하니까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이 중개업은 사실상 전쟁터죠, 전쟁터. 우리가 자영업 중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업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이나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걱정이나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옆집은 잘 되는데 내가 안 된다. 옆집은 어떤 방식으로 잘 되지 하면서 살펴보기도 했을 거고요. 이러한 치열한 경쟁 구도에 있는 하나의 업종이죠. 그래서 중개업이 어렵다, 힘들다, 폐업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철저하게 양육강식의 세계에 내가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인드로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내가 정해진 일만 했을 때 내가 급여가 보장이 되고 내 이익이 보장이 되는 업종에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 있었다면 중개업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망해요. 중개업은 일머리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일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하겠다. 이 정도 일 가운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 중개업소 못지않은 혹은 더 뛰어난 중개업소로 변모를 할 수 있을까. 치열한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음가짐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상대방보다 하루 더 뛰고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행동을 하고 더 늦게까지 매수자와 매물 확보할 방법을 고민하고 뛰어보고 이렇게 해서 피드백 받고 남들 놀 때 내가 2배, 3배 더 뛰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중개업이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까라는 마인드로 해서는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뭐 중개업 해봐야 뭐 사무실 뭐 보증금 들고 권리금이 없는 곳에 차리면 뭐 시설 짓기나 뭐 좀 들어가지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그냥 경험상 해봐도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이제 들어오게 되면 광고비라든지 내 어떤 에너지 소모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내가 소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노력에 대한 손실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업종에 일을 시작하다 보면 결국 시간,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거거든요.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내가 잘 안 돼서 폐업을 해서 나가게 된다면 그 기회비용을 오롯이 내가 손실을 본다는 얘기죠. 그 일을 내가 다른데 직장 생활을 하든 취직을 하든 어떤 노동을 투입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생각하면 돈을 벌 걸 못 벌고 내가 돈을 잃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손실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중개업도 정말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마음가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행동 방식이나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정말 목숨 걸고 뛰어들어야 돼요. 저처럼 온라인 마케팅 광고 대행업을 해온 사람이 누구보다 홍보는 자신 있다라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초반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같이 임장 다니고요. 몇 년을 해온 중개업소 못지않은 영향력을 내가 발휘하려면 어떻게 뛰어야 될까 매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DM도 정말 꾸준히 해봤고요. 새벽같이 전단도 꾸준히 돌려봤었어요. 우리 카페에서도 내가 그런 걸 글로서 쓴 적이 있는데요. 정말 몇 달을 전단을 돌리니까 욕도 많이 먹고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내가 항의도 많이 받고요. 누가 신고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주변 중개업소에서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새벽같이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보름 되고 한 달 되고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전단을 돌리는 게 어렵지가 않고요. 이제 처음에는 다 무시를 해요. 400장, 500장을 돌려도 다 무시를 하는데 이게 보름 돌리고 한 달 정도 돌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의가 이제 접수가 되죠. 접수가 되면서 그런 얘기들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저희는 사실 그 섹터에 돌린 들이 계속 또 돌렸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관리실에 항의도 들어왔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꾸준히 하시는 거 보고 내가 믿어도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런 전화도 제가 몇 통을 받았습니다. 그게 피드백인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처음 매치를 해보면요. 전단 돌리고 찌라시 돌리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한 번 돌리고 안 돌리거든요. 근데 내가 꾸준히 돌려봤어요. 2번, 3번. 그러면 이 전단을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무시를 했다가 계속 똑같은 게 오니까 여기 좀 열심히 하네. 어떤 거지? 하면서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반응이 왔을 때 그게 확실한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남들 조금 하는 거 다 하지 말고 남들 하는 것들 중에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거를 꾸준히 더 해보시라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방식을 또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두 번째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중개업이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은데 정말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셔서 목숨 걸고 하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중개업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사무실을 탁 차려놓고 이제 일을 하려고 들다 보니 어느 게 나한테 맞는지 효과가 있는지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지 그 고민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는 고민만 하다 끝나요. 실제 행동하고 피드백 받으려는 노력을
못하는 거죠. 용기가 생기지 않기도 하고, 그 피드백 받기까지의 내가 노력이나 부대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러한 소극적인 마인드로는 일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개업은 정말 치열한 전쟁터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극적인 자세, 정해진 일, 어떤 게 나을까, 빠른 길을 찾는, 요령만 찾는 이런 마인드들은 아예 싹 버리시고요. 내가 진짜 밑바닥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도움 주지 않는 이 망망대해에서 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씩 내가 개척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중개업을 시작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멘탈이 약해져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뭘 할지 모르겠고, 또 영업 한번 나가봤더니 아이고 군소리 듣고 하니까 내가 더 위축이 돼서 뭘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할지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고 고민을 하다가는 폐업 기로에 서겠다, 이러한 현실을 자각을 하시고 스스로를 리마인딩하고 멘탈 관리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계발서도 보시고요. 자기계발 영상들도 보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유심히 보면서 따라가려고 노력도 하시고요. 후발주자인 내가 3배, 4배, 5배 노력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도전하고 행동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중개업은요 10에서 15%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폐업입니다. 폐업.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10% 안에 들려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생각만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행동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행동하면서. 내가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 하면 새벽같이 전단 돌리고요. 특정 시간에 명함 다 돌리고요. 상가 다니면서. 계속 난 군사리를 먹든 어쨌든 계속 돌려보라는 거죠. 내가 전단이나 명함을 이렇게 돌리니까 반응이 돌아오더라. 시간을 좀 바꿔볼까 해서 시간 바꾸고도 또 한번 해보시고, 전단을 다 떼가네? 그럼 또 시간을 바꿔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문의를 하시던데 우편함에 넣어보기도 하고 일일이 가가고 붙여보기도 하고, 떼어지면 욕도 들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방식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고민도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단을 떼는 곳 안 떼는 곳 아파트들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전단을 떼는 곳은 관리실 가가지고 한 달 붙이는 게 있거든요. 보름 붙이는 게 있고 돈을 내고 얼마 하지는 않아요. 몇 동 매물 구합니다. 매수자 대기해가지고 거기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꽂기도 하고. 저희도 방식을 많이 바꿔보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전단을 하겠다 했으면 전단의 방식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해보시면서 꾸준히 해보시라는 겁니다. 남들이 그래서는 안 돼, 이 얘기를 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보고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방식을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이 효과 있게 먹힐까? 그 고민을 하시라는 거지. 야, 너는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운수를 둔 분들이 대부분은 조금 하다 마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야, 그 효과 없어, 뭐 자꾸 군소리하고 뭐라 하니까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은 본인이 직접 일을 계속 꾸준히 방식만 바꾸고 한 길을 가면서 본인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세요. 본인의 영업 방식, 본인의 행동 패턴, 본인의 일머리를 그렇게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 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 크게 2가지입니다. 일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일 조금 했다, 저 일 조금 했다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그 방식대로 꾸준히 한번 3개월 이상은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꾸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되 그 일의 방식을 조금씩 피드백 받으면서 나은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꾸준히 해보시라는 거죠. 자, 2번째는 중개업은 정말 치열한 전장터입니다. 내가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남들보다 정말 치열하게 목숨 걸고 후발주자로서 내가 10% 안에 들겠다, 지금 잘하고 있는 중개업소를 내가 따라가려면 10배, 20배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멘탈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이 2가지만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중개업 초반에 일머리를 잡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사업 방식, 운영 방식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서 없었지만 제 얘기가 중개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